지역과 지형에서 그 학습제 내용이 약간 인쇄가 불명료해서 그거만 추가해 설명할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요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고, 왼쪽은 입자가 굵직굵직하고 오른쪽은 입자가 아주 가늡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은 심성암이고 SiO2 함량이 많은 화강암이고, 오른쪽은 입자가 가는, 즉 화산암이고 세립질이고 SiO2 함량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교재, 책이 아닌 교재 12쪽에 있던 그림에 그 위에 거 아까 보았던 요 A와 B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위와 아래처럼 A는 밝고 아래는 어둡고, 자, 또 다른 특징을 보면 A는 입자가 굵직굵직하고 즉 조립질이고, 자, 아래쪽은 입자가 가는 세립질이고, 입자가 굵직굵직한 것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심성암이고, 아래쪽은 화산지대에서 즉 지표에 펑 분출해서 빨리 식어서 나타난 세립질이고, 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의 차이가 있죠. 자, 위의 것은 심성암이다, 아래 것은 화산암이다. 위의 것은 느리게 천천히 식었다, 아래 것은 빠르게 급히 식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의 건 입자가 굵다, 아래 것은 입자가 작다. 밝고 어두운 것은 SiO2 함량이 위의 것은 많다, 적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주제, 열과 암석이 만든 지형을 알아봅시다. 자, 암석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막 이렇게 원래의 어떤 암석이지 않은, 암석스럽지 않은 모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암석에 열과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변성을 유발하는 암석의 요소는 열과 압력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그림은 교재 13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어떤 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마가 이만큼 갑자기 샥 올라왔어요. 그럼 마그마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위가 마그마와 닿은 부분, 이렇게 접촉한 부분에서는 마그마가 뜨겁다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기존의 바위가 변화되겠죠. 이 접촉된 부분에 변성암이 생기는데 이런 작용을 접촉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접촉변성작용은 열, 자, 기존에 있던 바위가 그 관입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샥 밀려 올라오는 걸 관입이라고 하는데, 관입한 마그마에 의해서 접촉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접촉변성작용, 그래서 나타난 바위를 접촉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림에 보았던 접촉변성작용은 기존의 암석이 마그마 관입에 의해서 열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고, 자, 마그마와 닿은 부위니까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접촉변성작용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자, 그거 좀 다른 경우인데, 광역변성작용입니다. 자, 접촉은 뭐 접촉한다라는 뜻이지만, 광역이란 말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광대한 지역. 그래서 변성작용이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건데, 자, 그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처럼 마그마가 관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존의 어떤 지층이 뭐 이런 산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큰 규모의 지각운동에 의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럼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땅속은 원래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 뿐만 아니라, 자,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위쪽의 지층에 의해서 눌리워지겠죠. 즉 압력이 있습니다. 아까 접촉변성작용은 열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광역변성작용은 열뿐만 아니라 압력, 열과 압력에 의해서 넓은 지역에,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기존의 바위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광역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보는 건데요. 이런 바위들은 대표적인 광역변성작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열에 의해서 기존의 바위가 변해서 녹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색깔 차이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암석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압력을 받아서 눌리기도 했고,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옆에서 받는 압력도 있습니다. 이런 압력에 의해서 어떤 층이 지기도 하죠. 자, 광역변성함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가 이런 것을 습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냥 평평한 지층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간 상태에서 양쪽에서 힘이 막 서로 누릅니다. 이게 압력인데 옆에서 행방향으로 누른다고 해서 행압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지층이 뒤틀어진 계곡 모양이 나타나죠. 이런 걸 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은 행압력이 작용한 대표적인 그 변성암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습곡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불룩한 구조와 위로 불룩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향사, 배사가 나타납니다. 지층에 수평적인 힘이 작용하면 습곡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층이 딱 단절되어서 단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게 지층의 위쪽이고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을 상반, 하반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위에 쪽의 것에 중력의 방향으로 쑥 미끄러져 내려가면 이걸 정상적이다라고 해서 정단층. 위쪽에 있는 것이 중력의 영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걸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두 가지 힘이 다른데, 얘는 집안의 이 양쪽에 서로 잡아 끌어요. 이 방향으로. 이걸 장력이 작용했다라고 하고, 이건 위에 있는 것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갔으니까 서로 양쪽에서 막 밀어버린 거겠죠. 이건 행압력이 작용한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책에 있는 광역변성 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백령도의 장촌해안 습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74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일단 지층이 쌓입니다.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바다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지층이 쌓이고 압력이 더해져서 눌리워진 퇴적암이 생기고, 그게 온도 압력이 증가해서 띠 구조의 변성암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해서 습곡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횡압력이 급격하게 작용하게 되면 층에 단절이 일어나서 단층이 만들어지는데, 행압력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 있던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역단층이 생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역방향의 역단층이 생깁니다. 자, 2차 단층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집안 자체가 육지 위로 쑥 올라와서 융기되어서 지층이 침식작용을 받아 지금 지표에 노출된 것입니다.